즉 코로나로 인해 자동차 산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위기 상황을 SAP와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는 어떠했는지, 업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과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시원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좀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이신 SAP 김민희 파트너님과 ISTN의 김한덕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SAP 코리아의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ISTN의 김한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김민희 파트너님께서 자동차 업계 트렌드와 간략한 SAP S/4HANA 소개를 좀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동차 업계에선 어떤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을까요? 예. 제가 그래서 그 코로나19 시대에 자동차 업계의 동향과 또 대응 방안,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시스템인 그 SAP의 S/4HANA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산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몇몇 산업들은 부분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점차 그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그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뭔가 좀 그 리스크가 많은 하이 리스크 인더스트리인데요. 여기 이제 오토모티브가 이 인더스트리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어떤 소비자 행동이 조금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공급망이 복잡해서 이것들이 이제 정상으로 들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로 파악돼가지고요. 뭔가 그 밀접한 대응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런 영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먼저 현재 영향은 다들 아시는 것 같이 이제 중국의 자동차 생산 공장이랑 부품 공장이 가동이 중단돼가지고 올해 2월 글로벌 자동차 생산이 대폭 감소했고요. 그래서 1월, 2월은 국내 자동차 생산이 되게 급락했습니다. 근데 3월부터는 이제 중국과 한국의 가동이 재개되어서 뭔가 상황이 좋아지는 싶었으나 이제 유럽과 북미로 이제 확산되면서 지역 생산 공장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는 뭐 북미, 유럽 등 타 지역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제 진정이 돼서 이제 내수는 좀 일시적으로 반등했는데, 이제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해외 수요가 감소해서 이제 생산과 수출이 다시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미래 리스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정상으로 복구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수요 공급의 회복에 조금 시간이 지연될 것 같은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에코시스템이 붕괴돼서 장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공급망 전반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망을 재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복 공급망을 구축하는 그런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공급망의 과시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화랑 프로세스 자동화를 구축하는 것 역시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요. 이런 이런 트렌드 속에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에 어떤 트렌드가 일어날지를 분석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또 증산하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 또한 필요한 대응 방안인 것 같습니다. SAP는 고객이 이제 코로나로 인한 도전적인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도전과 기회가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테마들이 중요한지,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또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또 운영 및 재무 유연성을 향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는 이렇게 3가지 주요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를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주요 목표는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유연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거래를 촉진하는 것, 그 다음에 기회를 활용하는 것, 그 3가지 목표인데요.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 같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운영을 잘 해나가시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직원이라든가 자산, 재무 관리를 갖다가 잘 해가실 수 있도록 이런 액션들을 취하시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 향상 및 글로벌 거래 촉진 측면에서는 일단 IT 측면에서는 뭔가 업그레이드 또는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서 뭔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점프업 하시라는 그런 것들을 제안해 드리고 있고요. 또 공급망 측면에서는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린한 매니팩처링 때문에 공급망을 되게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중복 공급망을 구축하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재설계해서 공급망을 관리하실 수 있게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회 측면에서는 지금 고객이나 제품, 비즈니스 모델이 다 달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새로 개발하고 또 제고해 보실 수 있도록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좀 떠나서 이제 자동차 산업은 이제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덕트, 커스터머, 또 파트너, 서플라이어 이렇게 4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4개로 나눠놨지만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는 내용들은 되게 유사해요. 커넥티드, 커넥티빌리티 이런 걸로 대변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프로덕트 측면에서는 뭐 하이테크랑 자동차 산업이 융합이 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커스터머 측면에서는 역시 커넥티드 운송 이런 것에 따라서 예전에 이제 제품에 포커싱을 했다면 이제 브랜드와 경험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파트너 측면에서도 역시 에코시스템이 조금 다른 양상으로 확산돼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플라이어 측면 역시 차량 내 소프트웨어가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하이테크 및 통신업체의 자동차 부품 사업이 신규로 진입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흐르는 하나의 언어는 이제 커넥티빌리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 변화의 이제 키 드라이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왼쪽에 산업의 트렌드, 인더스트리 트렌드랑 오른쪽에 테크놀로지 트렌드 이런 것들이 이제 키 드라이버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인더스트리 측면에서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고 또 디지털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고 또 모빌리티, 소비자 행동이 변하는 이런 트렌드들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로 대변되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가 플랫폼으로서의 이제 산업으로서 변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시는 근간이 되는 디지털 코어로서 SAP의 S/4HANA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SAP를 생각하시면 대부분 조금 무겁고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SAP는 S/4HANA를 통해서 굉장히 단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SAP가 갖고 있는 ERP 시스템의 DB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RDB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복잡한 DB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S4하나의 인메모리 DB, 하나 DB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단순화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인덱싱이나 썸머리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서 그렇게 마스터랑 그 트랜잭션 이 정보들만 갖고 있는 DB 구조로 단순화되었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희 S4하나 시스템은 굉장히 단순한 그 DB와 아키텍처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파이낸스에서 쓰시는 그 이런 테이블 정보들이 저희 유니버셜 저널이라는 것으로 되게 단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뭐 제너럴 레저, 프로피터빌리티,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에셋 어카운팅, 머티리얼 레저 이런 테이블 구조들이 저희 유니버셜 저널이라는 그 AC도카라는 그 테이블로 하나로 단순화되어 가지고요. 여기 단일 소스에서 모든 정보들을 관리하고 또 그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데이터 모델이 단순화가 되면서부터 그 왼쪽같이 좀 복잡한 구조의 레포팅들이 하나의 테이블 구조에서 보실 수 있는 단순한 테이블로 단순한 그런 분석으로 그 바뀌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베디드 어널리틱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저희가 OLTP 데이터들을 갖다가 별도의 ETL 툴을 써가지고 올랩으로 옮겨주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체계였는데요. S4하나에서는 그냥 하나 DB에서 바로 그 트랜잭션 데이터 OLTP와 올랩을 갖다가 동시에 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간단한 그 아키텍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ERP 외에 저희가 그 익스텐디드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뭔가 그 연결재무제표의 그룹 레포팅이라든가 그다음에 납기 약속해주는 글로벌 ATP 그다음에 생산관리 쪽에 프로덕션 플래닝, 디테일 스케줄링 그다음에 운송관리랑 창고관리 등이 다 S4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별도의 서버에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됐던 그 이런 영역들이 이제 S4 하나에 다 애드언 하셔가지고 쓰실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랜드스케이프가 단순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X, U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셉9이를 기억하시는 고객들께서는 그 SAP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피오리가 벌써 3.0이라는 그 버전으로 올라와 가지고요. 이렇게 새로운 환경으로 그 UI를 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용자 역할에 맞게 단순하고 직관적인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또 그 PC나 모바일 등 기기에 상관없는 이제 반응형 웹으로서 그 되게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들을 제가 몇 개 그 준비했는데요. 이제 구매 오버뷰 화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화면에서 구매 조달에 관련된 주요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각각의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그 드릴다운 돼가지고 각각의 그 원천 데이터까지 연결돼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매출 분석하는 화면인데요. 이제 그 요약된 매출 분석 주요 KPI를 제공해 드리고요. 이것도 그 타일을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세부 내역이랑 원천 데이터 같이 확인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자재 쇼티지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자재 가부족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 빨간색 바들이 그 한 칸이 하루거든요. 이게 3주 동안에 이게 부족할지 또 충분할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 문제가 되는 빨간색을 갖다 클릭하시면 그 위에 화면으로 나타나서요. 얘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그 가능한 액션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플랜트에서 그 스탁 트랜스 이동해 오던지 아니면 또 다른 서플라이어한테 오더를 내던지 또 아니면 추가로 그 서플라이어한테 내던지 이런 액션들을 보여줘서요. 그걸 클릭해서
바로 다음 액션으로 가실 수 있게 그 대응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익성 분석을 위한 화면인데요. 예, 수익성 분석을 위한 화면이 이제 엑셀 피벗을 사용하는 것 같이 되게 단순화되었습니다. 여기 디멘전이 뭐 제품이나 고객군, 매장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행렬로 끌어와서 자유롭게 구성을 하시면 그 정보를 갖고 제품의 손익 정보를 바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단순화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UX는 SAP 코파일럿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업의 그 디지털 비서인데요. 저희가 쉴이나 그런 것 같이 화면 옆에 떠가지고 이제 그 업무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인텔리전스입니다. 인텔리전스는 여기 보면 이제 그 인텔리전스를 위한 그 트렌드를 보시면 2025년까지 이제 인간의 업무는 60% 이상 자동화될 거고 이미 음성 인식이나 이미지 인식은 그 기계가 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SAP는 그 머신러닝에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맨 오른쪽에 인텔리전트 스윗이란 게 이제 SAP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SAP S4 하나가 되겠고요. 요 옆에 이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SAP가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요 테크놀로지를 붙여서 AI라든가 머신러닝, 뭐 IoT, 블록체인 같은 기능들을 갖다가 이 프로세스에 녹여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이렇게 그 견적 전환율을 개선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견적이 오게 되면 이게 그 후속 수주, 판매 오더로 전환되는 그 레이트 같은 거를 갖다가 예측을 해가지고 견적만 들어와도 이게 우리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그 예측해주는 머신러닝으로 예측해주는 그런 그 기능들이 탑재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 오더에 기반해서 추라 지시가 지연될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줍니다. 판매 오더가 실제로 잘 진행될 것 같지만 이런 이유로 뭔가 지연이 될 것 같다. 그런 사유들을 보여줘서 미리에 준비하실 수 있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SAP가 갖고 있는 그 재무 쪽 파이낸스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비전인데요. 현재 비즈니스 운영이 오퍼레이션의 중심이고 약간의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는 거라면 요 반복되는 오퍼레이션은 앞으로 대부분 다 자동화되어서요. 기계가 또 머신러닝 AI를 통해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다 그 인사이트를 주는 영역으로 변화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리얼타임의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뭔가 예측 정보를 줘가지고 뭔가 그 프로액티브하게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미래 예측의 회계 범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현재 이제 회계 범위는 이제 납품되고 출고되면서부터 송장 처리하고 지급이 되는 이런 영역이 현재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갖고 하는 회계 범위가 되겠고요. 미래에는 이제 이게 견적이 들어오는 시점, 또 판매 오더가 나가는 시점까지 다 기록해서요. 이게 이제 실제 그 예측 데이터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매출이 일어날지를 갖다 예측하는 그런 이제 그 회계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또 AI를 사용한 예가 있냐면 입고 및 송작 금액이 그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다 사람이 하나하나 그 확인하고 그 처리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 머신러닝 얘를 갖다 다 매칭해서 찾아주고요. 요게 다 자동 반제되게 그렇게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외 사항이 발생해서 숫자가 안 맞는 거나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리스트업 해줘서 사람이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익 분석을 위한 그 얼럿을 해드립니다. 그 비정상적인 비용 같은 것을 봤을 때 얘가 머신러닝으로 찾아서 얘를 알려주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걸 빨리 찾아서 더 많은 수익의 기회를 발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캐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수금이나 반제 업무를 세속화하는 것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 채권 담당자가 이제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외상 매출이랑 현금 입금 내역을 갖다가 대조하는 것,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이 자동으로 다 반제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만 리스트업 해주면 그것을 사람이 컨펌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SAP S4 하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지금까지 김민희 이사님과 업계 트렌드와 간략하게나마 SAP ERP 제품인 S4HANA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ISTN의 김현덕 상무님께서 각각의 자동차 회사에게 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사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상무님, 이 내용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상무님께서 자동차 업계 전문가이시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ISTN이 이제 자동차에 굉장히 이제 특화되어 있는 SAP 파트너사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ISTN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업체 웨비나를 하는데 ISTN을 부르신 이유가 있을 텐데, ISTN을 왜 불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TN은 SAP에 특화된 컨설팅 회사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설립을 했는데요. 약 20년 동안 SAP라는 한우물만 팠죠. 당연히 특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ISTN은 SAP에서도 좀 인정해주는 이제 골드 파트너입니다. 제 주요 사업 분야를 보시면 ISTN의 주력은 SAP 구축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저희가 160여 명이 있는데 140명 정도가 컨설턴트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모든 컨설턴트가 다 구축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고 솔루션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TN의 사업의 특징은 어느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SAP의 컨설팅부터 개발, 운영, 솔루션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제 말 그대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게 저희 기술력인데요. SAP는 저희 독일 제품이죠. 독일에서 만든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SAP 관련 솔루션을 만든다 그러면 많이 안 믿으시는 이제 분위기인데, ISTN은 옛날부터 연구소가 있었고 실제로 오랜 연구 개발을 통해서 2018년도에 저희가 S4HANA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과 일본 지역의 20개국 100여 개 파트너들과 겨뤄서 이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상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회사는 물론 우리 국내 SAP 사업에서도 굉장히 뜻깊은 일로 인정받고 있고요. 그 증거로 이렇게 저희 사장님이 상 받는 모습을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ISTN은 이제 그동안 수많은 고객사에 SAP를 구축했는데 특히 자동차 관련 고객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창업자분들이 자동차 출신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현대, 기아, 대우버스, 쌍용 등 이제 완성차 업체의 SAP 구축이나 운영 사업에도 참여를 했고요. 실제로 서현이나 유라, 대한솔루션, 성우, 경창 같은 자동차 부품사들의 SAP를 직접 구축하고 또 현재까지도 운영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하면 ISTN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금 저도 화면을 보면서 느끼지만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턴트가 170명이나 있다가 좀 이제 이해가 저도 이제 가는데, 그럼 이제 지금 그런데 이제 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래서 170명이나 되는 인원을 가지고 어떤 걸 했고 무엇을 했냐 이런 사례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실제로 구축하셨던 좀 고객사의 예시를 들면서 이분들이 왜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도입 과정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좀 감을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거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왜 S4하나를 도입을 결심했나, 그것도 경영자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의 사례와 실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SAP 도입은 다들 아시겠지만 경영자분이 확고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 국내 SAP가 들어온 게 한 2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S4가 아니라 SAP R2, R3, 뭐 4.6C, 4.6D 뭐 해서 SAP ERP라는 버전으로 주로 사용했었는데 2015년에 SAP가 국내 출시됐죠. 그때부터 이제 구축한 사례를 지금 화면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현이라든가 성우하이텍, KBWS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사죠. 자, 이런 회사들은 이미 구축을 했고 아니면 아직도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SAP S4하나를 이제 구축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의 경영진들이 S4하나를 구축하는 걸 결심을 했는지 크게 2가지 사례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A사입니다. A사는 뭐 당연히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매출액은 한 3천억 정도, 그리고 국내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A사의 경영진은 전형적인 ERP 도입을 하고 싶어서 S4하나의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ERP, 즉 전사적 자원관리를 도입해서 내부의 역량을 키우고 이 역량을 갖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어 한 거죠. 아주 전형적인 ERP 도입입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내부 관리를 좀 더 잘하고 싶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제 S4하나 도입을 결정하셨고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이유로 ERP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죠. 자, 외유내강. 내가 내면이 강해야 외부의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ERP 도입을 많이 고민하십니다. 자, A사는 내부적으로 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자, 뭐냐, S4하나를 도입하기 전에 여러 개의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죠. 그래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자, 제조원가가 부정확하다, 아니면 결산이 너무 오래 걸린다, 아니면 개발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재고가 안 맞다, 뭐 이런 고민거들이 많이 있어서 S4하나를 도입해서 요거를 좀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자, A사가 S4하나를 도입한 범위를 좀 보시면, 자, SAP 코어라 그래서 거기 까만색 안에 들어간 5개의 그 네모 박스가 있을 겁니다. 자, 맨 먼저 이제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납품까지 처리하는 영업 물류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를 관리하는 재무회계 쪽, 그 다음에 원가와 손익을 관리하는 관리회계 쪽, 그 다음에 구매와 재고를 관리하는 구매자재 쪽, 생산 계획과 생산 실행을 관리하는 생산관리, 이렇게 코어 5개.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기준 정보와 수출입도 이제 코어 모듈의 범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 코어만 도입 범위로 결정한 게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던 레가시 시스템과도 이제 연계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제 기능을 하는 그룹웨어, 그다음에 연구 개발을 관리하는 PLM, 공급업체와 협업하는 SCM, 원산지 증명을 관리하는 FTA, 품질을 관리하는 QMS, 그다음에 급여를 관리하는 인사관리, 그다음에 이거와의 인터페이스도 범위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한 회사의 그 업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S4하나로 구현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는 주변 시스템이 있으면 중요한 건 S4하나라 하고 이 시스템들의 장점을 살려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A사는 이렇게 코어 5개 모듈과 주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축 범위로 삼아서 이제 S4하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왜 어떤 범위로 이제 S4하나를 선택했는지 알아봤고요. 요 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S4하나를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방법론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시스템 구축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방법론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방법론은 쉽게 말하면 업무 순서를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방법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법론을 잘 못 적용하면 시스템을 구축하다가도 이제 다시 선회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A사는 저희 ISTN에서 만든 방법론을 적용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SAP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ISPM의 액티베이션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방법론의 특징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기능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저희가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잡을 건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는 저희 익스플로어 단계에서 오토원 솔루션을 공유합니다. 오토원 솔루션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오토원 솔루션을 먼저 공유를 하고 그거와의 차이를 분석해서 결국에는 다음에 우리가 비즈니스 조직이나 프로세스를 확정하고 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확정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SAP의 기본 기능 아니면 오토원의 기능을 쓸 거랑 추가 개발해야 될 게 이제 구분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이제 개발할 거를 이제 그 다음 단계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본 SAP 표준이나 오토원에 대해서는 교육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추가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게 됐죠. 자, 그리고 개발이 다 끝나면 그 SAP 표준과 개발이 잘 우리 프로세스에 맞는지를 이제 통합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해봅니다.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검증을 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이제 오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픈 준비는 기준 정보와 이제 기초 시산을 저희가 운영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하면 초기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혼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안정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저희가 결산을 하죠. 오픈하고 결산을 하면 이제 프로세스가 끝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A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6개월 구축을 했고요. 안정화를 한 2개월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2차로 추가 사업장을 롤 아웃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사는 규모가 좀 적지만 그 내부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SF 하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B사입니다. B사는 조금 A사와는 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B사는 전 세계 30여 개의 해외법인과 국내 20여 개의 사업장이 있는 매출 규모도 수조가 되는 꽤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회사도 이제 고민이 있었죠. 그럼 무슨 고민이냐면 글로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해외법인이 많다 보니까 이 관리가 분산되고 그다음에 많은 해외법인에 더 다양한 고객이 있다 보니까 고객 니즈가 더 다양해지고 이런 거를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해외법인을 포함해서 전사 실적을 한눈에 좀 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바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역량도 좀 글로벌하게 높이고 그 역량이 한국뿐만 아니라 열악한 해외법인 직원들도 같이 좀 레벨업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잘 수용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다. 이런 어떤 니즈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사, 국내 법인이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ERP 기반의 통합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표준 프로세스를 담고 전 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게 해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좀 제공받아서 받고 싶어서 S4HANA 구축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사는 국내 내부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S4HANA 도입을 결정을 했고, B사는 상대적으로 내부 역량은 좋지만 이거를 해외 법인까지 그 역량을 확장하고 싶어서 S4HANA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S4HANA 구축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어떤 전략을 갖고 임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추진 방향을 보시면 단기간에 이 법인이 50개나 되다 보니까 이 기간적인 압박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글로벌적으로 전사 업무를 하나로 표준화해서 정보를 통합하고
이 통합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의 방향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표준 프로세스를 그대로 시스템에 담아서 전사 업무 처리 기준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관리되고 통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SAP의 베스트 프로세스가 전 세계의 업무 표준이죠. 그리고 오토원 솔루션, 이거는 국내 자동차 표준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서 프로세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축 기간은 단축하겠다. 이런 이제 전략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현업은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또 IT 회사가 있었습니다. IT 회사는 운영의 노하우가 높고, 구축사는 SAP의 ERP에 대한 노하우가 높기 때문에 이 세 부분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외법인으로 확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해외법인 확산 시에 표준을 먼저 적응하고 그 차이나는 부분만 테스트를 통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최선의 변경만 가져가서 전사 GSA,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 환경을 구축하겠다. 자, 이런 네 가지의 전략을 갖고 이제 프로젝트 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략을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산업과 프로세스 표준화와 글로벌 구축 경험 있는 그 컨설턴트가 이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방법론과 솔루션을 보유한 구축 회사가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B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사를 선정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B사의 프로젝트 진행 방식도 A사와는 좀 달랐습니다. A사는 국내에 좀 단계적으로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요. B사는 해외 법인이 많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많은 그 사업장을 한 번에 빅뱅 방식으로 구축하고 이어서 해외 법인을 좀 권역별로 구분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해외 법인을 아시아, 유럽, 북미, 인도, 남미로 이제 권역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팀별로 구분해서 추진해나갔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보면 인도랑 브라질을 좀 아시아나 미국하고 좀 구분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도와 브라질은 세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다른 해외 법인을 구축할 때 같이 할 수가 없고 좀 이렇게 별도로 나눠서 해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구축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큰 무리 없이 그 롤아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그 C사에 실제로 구축한 회사가 S4하나를 도입하고 나서 그 기대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C사는 그 SAP를 도입하고 나면 실시간 정보 제공 능력이 높아지고 업무 시간이 단축되고 손익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져서 결국에는 경영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기대를 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기준정보 표준화를 통해서 기준정보 정확도가 높아지다 보니 업무 표준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물류와 재무 데이터가 통합돼서 업무 정확도 향상과 빠른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요것도 이제 기대를 했고요. 생산 및 재고 실적이 통합되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상승될 거라고 기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수익성 분석이 체계화되다 보니까 다양한 뷰로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다 보니까 손익 관련 의사 결정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성적인 기대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것보다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좀 정량적인 기대 효과를 좀 이제 보겠습니다. 자, C사가 그 기대 효과를 좀 돈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C사가 아주 큰 회사는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아주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한 30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했고요. 그 근거는 C사는 이제 S4하나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단순 업무가 줄고 그 단순 업무보다는 분석 업무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여서 결국에는 회사의 경쟁력이 올라갈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마감이나 물류 업무 처리 속도가 이제 감소될 거로 이렇게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30억이면 좀 적죠, 금액이.
아유,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또 지금 여기 써놓은 영업, 뭐, 구매자재, 생산, 이거 외에도 다른 영역에서의 좀, 뭐, 개선에 의한 효과 금액도 있을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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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크면 클수록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두 가지 사례와 그다음에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아예, 지금까지 예,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계속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질문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저희가 좀 소개 드릴 내용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가지고 한꺼번에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제가 이제 궁금했었던 다른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뭐, 이 하나에는 이제 핵심적인 좀 내용을 위주로서 중소기업의 사례와 좀 더 글로벌 확장에 이제 의한 이제 큰 기업의 사례를 또 알아보고 또 다른 회사 이제 기대 효과를 이제 알아보았는데 사실 또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꼭 나오는 뭐 문제점들이 항상 어느 곳을 가다 뭐 있다고 좀 들었어요. 예. 이렇게 들었는데 예, 예,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다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구축 사례 2개를 봤는데 그러면 SAP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잠시 좀 짚고 넘어간 다음에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에도 이제 뭐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뭐 통합 정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뭐 이런 기사가 이제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ERP를 많이 도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막상 여기 참여하신 이제 강소, 중소, 중견 기업 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만약 ERP를 도입하면 어떡할까? 좀 막막하시죠? 어떻게 도입하는지. 네. 그래서 간단하게 S4HANA를 어떻게 도입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A사나 B사나 모두 오토원이라는 솔루션이 좀 언급이 됐는데요. 이 오토원이라는 솔루션은 뭐냐면 국내 다양한 자동차 산업 프로세스 및 프로세스를 탑재해 놓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자동차 산업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뭐 아이스텐이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을 할 때 실제로 SAP 솔루션을 구매를 하셔서 그 위에 오토원을 탑재를 하시면 한 30% 정도의 구축 기간과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S4HANA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보통 일정을 보시면 이렇게 분석 설계, ERP 구축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2, 3개월의 분석 설계라 그 다음에 6에서 12개월의 구축, 그 다음에 1, 2개월의 안정화 단계로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설계 단계에서는 현재 상황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향후 우리가 가져갈 투비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에 맞춰 우리가 투비 프로세스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비 프로세스가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구축 단계에 가서 시스템 세팅도 하고 또 우리 회사 고유의 기능도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 다음에 이제 기준 정보도 같이 점검을 하고 이제 오픈을 하게 되겠죠. 저게 분석 설계라고 써 있는 곳에 지금 대면, 비대면 나누어 놓으셨는데 저게 혹시 무슨 내용이죠, 그럼요? 이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좀 그려봤습니다. 자, 꼭 대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과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시면 분석 설계 단계나 구축 단계, 그 다음에 안정화 단계에도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대면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적절하게 비대면을 섞어서도 충분히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은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구현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밑에 보면 유관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과 이제 데이터 통합을 위한 인터페이스도 개발합니다. 요즘에는 고객분들이 거의 다 기존 유관 레가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SAP 구축할 때 꼭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ERP와 우리 S4HANA랑 유관 시스템 인터페이스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제 사용자 교육을 하고 기초 시사안을 일관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라이브라는 용어를 쓰는데 시스템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럼 오픈하면 실제 이제 업무에 적용하시는 거죠. 그럼 업무에 적용하고 나면 이제 안정화, 사용자가 좀 더 익숙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밀착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월말이 되면 월말 결산을 진행하고 월말 결산이 종료가 되면 이제 S/4HANA 구축이 이제 끝나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자, 누가 하느냐? 누가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느냐? 누가 구축을 할까? 자, 누가 구축을 할까요? 구축사에서 들어오는 개발자가 시스템을 만들까요? 자, ERP 프로젝트가 다른 개발 프로젝트와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시스템 구축의 주체가 개발자가 아니라 우리 고객사 현업이라는 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왜냐? ERP는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진 기성품이기 때문에 현업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처음부터 이제 개발하는 방식과는 좀 개발 방식이 틀리죠. 그래서 ERP 프로젝트를 할 때는 자, 기성품을 잘 알고 있는 컨설턴트가 이제 필요하고요. 이 경험 많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현업이 주체가 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언뜻 들으시면 구축사가 현업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 경험 많은 컨설턴트가 옆에 붙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다 리딩을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는 이제 현업이 프로세스 고민할 때 이제 선진 사례를 제공을 하고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지식을 전부 전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것도 이제 직접 처리하고 프로세스 및 시스템 지식을 이제 전수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태까지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자, 현업이 주체가 돼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가 더 좋았고 그 이후에도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업 주도의 프로젝트를 하는 게 S/4HANA ERP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라고 해서 팀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현업과 고객사 IT와 이제 수행사, 컨설턴트 이렇게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이제 구성을 해야 이제 가장 협업이 잘 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ERP 도입을 만약에 생각하시는 회사가 있다면, 자, 어떤 솔루션을 선택하지, 어떻게 해야지 뿐만 아니고, 자, 우리 회사에서 누가 업무를 가장 잘하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베스트인 분들이 와서 베스트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좀 아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질적인 문제, 뭐 어느 회사나 다 갖고 계시죠. 자, 머릿속에 우리도 이런 문제 있는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보시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3개만 뽑아봤습니다. 왜 3개냐? 어디를 가든, 어느 회사를 프로젝트를 하든 꼭 나오는 문제점이 3개이기 때문에 이제 3개를 한번 제가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부품사 포함해서 한 30여 개 회사의 ERP를 구축을 해봤는데요. 이 3가지 문제점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3가지 문제가 우리 업무가 미숙하거나 관리가 부실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고 이거는 시스템 문제입니다. 왜 시스템 문제인지는 이제 뒤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기능이 이제 좀 부족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왜 문제가 되고 이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지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미결 항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미결 항목이라는 것은 이제 구매해서 돈 주고 판매해서 돈 받고 했는데 아직 다 주거나 받지 못한 항목들이죠. 미결된 항목을. 자, 근데 줄 거 다 주고 받을 거 다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실은 그거랑 틀리죠.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단가 소급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SF/HANA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사 분들이라면 우리 회사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월 중에 입고와 출고가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매입과 매출은 월말에 한 번 잡죠.
수금과 지급도 월말에 한 번 하고. 자, 미결 항목에 대한 문제는 여기부터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 실제 매입 매출 금액과 외상 매입 매출 금액이 다릅니다. 특히 위탁 사용할 때는. 그쵸, 저희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고객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단가 소급이 수시로 나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과 매출 금액이 누락이 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결 항목이 나오는데 이거의 원천 매입 매출권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 자,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꼴을 잡은 것들에서 다 매입을 잡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단가 소급이라든가 그 매입에 대한 입고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항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한 고객사로 출고한 것들에 대해서 다 매출을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 위탁이란 거는 고객사가 그 매출 수량을 결정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미결 항목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매출이 월말에만 잡다 보니까 이 미결 항목에 대해서 원천 소수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원천에 대한 미결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미결 항목이 좀 긴가민가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락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누락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흐름 예측이 확실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돈이 얼마큼 들어오고 나갈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익 예측도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S4하나는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했냐? S4하나에서는 매 입고, 매 출고권마다 하나하나 다 매입과 매출 대상으로 기표를 해놨습니다. 매입과 매출 확정이 아니라 매입과 매출 대상으로 이게 기표를 다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표해놓은 매입과 매출권을 합쳐서 월말에 외상 매입금과 매출금을 잡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건이 매입과 매출에 잡혀있는지, 어떤 건이 안 잡혀있는지 명확하게 미결 항목이 구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결 항목을 관리합니다. 자, 시스템에서 이런 히스토리 관리가 철저하게 안 되면 미결 항목 관리는 굉장히 어렵죠. 자, 이런 기능이 지원이 돼야만 명확하게 그 미결 항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S4하나가 들어오면 미결 항목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도 히스토리를 전부 쫓아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저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좀 생산 쪽 문제입니다. 물류 쪽 문제인데 비오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어느 회사를 가건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 회사 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회사를 가든 정비를 해보면 정확한 회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확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니까 단 처음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회사는 어떤 특성이 있죠? 설계 변경이 굉장히 잦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한 제품이 AS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봄의 정확도는 점점 떨어지게 됐죠. AS품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가면 이제 거의 관리가 힘들겠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봉과 생산에서 양산을 위한 엠봄이 이제 동기화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양산품에 자재 변경이 되는 경우에 이게 즉시 관련 보험에 이제 반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보험 정보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S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 관리가 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이 결국에는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즉시 반영이 안 되는 이 오류에 대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됩니다. 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보험 정확도가 낮아지면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험이 부정확하면 제조원가가 부정확해지고 결국은 손익이 왜곡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보험의 변경 관리가 안 되면 이 자재가 변경되는 시점에 예측하고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니까 불용 재고나 이런 재고가 많아지겠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S4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좀 제안을 하냐면, 자, 계획적인 업무를 권장합니다. 자, MRP라고 들어보셨겠지만, MRP 사용하시는 고객사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고객사도 있겠지만, MRP를 사용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생산 계획에서 생산 오달 만들고, 그 다음에 구매 오달 만들어서 구매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보험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기준으로 생산을 관리하는 백플러시 기능과 자동 투입 시 발생하는 오류 관리하는 백로그 기능을 이용하면 이 보험의 오류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SAP가 자동으로 봄의 정확도를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지만 봄의 오류를 쉽게 찾고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봄의 정확도를 스스로 고객분들이 높일 수 있게 이렇게 기능적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S4하나의 이런 봄 오류를 찾는 기능을 통해서 그 고객사는 봄의 정확도를 이제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재고 문제입니다. 재고 정확도는 모든 회사들의 영원한 숙제죠. 솔직히 물류를 모르시는 재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더하기 빼기인데 왜 안 맞냐? 들어오면 더하고 나가면 빼면 되는데 왜 안 맞냐? 그런데 전산제거와 실물제거를 맞추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시스템상의 전산제거가 실물제거랑 틀리다 보니까 물류 업무 시에 이제 수기로 재고를 관리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류 발생 시점과 시스템 반영 시점이 좀 상이하다 보니까 재고의 시차도 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생산 재고와 판매 재고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전산 재고와 실물 재고가 다르면 모든 물류의 시작점이 맞지 않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죠. 자, 그래서 재고관리자분들은 대부분 이거를 안전 재고와 업체 리드 타임을 조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노하우로 이제 대응을 하고 계시죠. 자, 근데 이 재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입출고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하는 거겠죠. 이거는 가장 원초적인 어떤 방법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잘못된 물류 이동을 차단해서 원인을 찾아서 재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입출고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은 이제 많은 장비와 별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동 창고라든가 바코드라든가 RFID나 아니면 요즘은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화하는, 사람의 손이 덜 타게 자동화하는 이런 걸 많이 하시고요. 근데 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S4하나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실물이 출고했는데 전산상에 재고 없어요. 근데 이때 전산상에 출고가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그 물류 흐름을 차단해주는 기능. 자, 레가시의 많은 회사들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월말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SAP는 그걸 실시간으로 통제를 해서 실시간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물류 흐름을 차단하고 재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이제 S4하나가 재고 정확도를 이제 높이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간단하게 가장 문제가 되는 세 가지에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웨비나 보시고 한번 회사 돌아가시면 한번 본인들의 고객분들의 회사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회사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 회사 시스템은 과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김한득 선배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AP 김민희 파트너님과 김한덕 상무님을 모시고 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동차 트렌드와 혁신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과 이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기로 하고요. 우선 지금까지 좀 대화를 발표를 드리면서 이미 좀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혹시 여기서 가장 먼저 지금 이 질문 리스트가 저희 앞에 있는데, 가장 먼저 좀 답변을 주시고 싶은 질문이 좀 있으실까요? 예. 제가 김수열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 얼럿에서 비정상적인 비용 탐지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며 어떻게 통보 조치되는지요? 라고 질문해 주신 거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머신러닝 기능을 사용해서 그 수익과 그 비용 계정의 데이터를 갖다 좀 분석해가지고요. 평소에 쓰던 비용 대비 뭔가 문제가 좀 다른 트렌드를 보이는 애들을 찾아서요. 그 재경 담당자가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얼럿을 해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무님께서 답변을 바로 해주실 수 있는 다른 질문이 좀 있으실까요? 네, 최은혜님이 SAP와 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SAP 화면상에서 탁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가? 아니면, 그리고 만약 이체가 가능하다면
이체 후 미지급금 등 계정 과목 상계 처리하는 자동 전부 처리도 가능한가요? 요거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 요건 이제 SAP에서, 그러니까 S4HANA에서 제공하는 그 기본 기능은 아니고, 저희가 펀뱅킹이라든가, 이런 추가 솔루션을 사용을 하시면, SAP 화면과 같이, 연계돼서 처리가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저희 회사도 이런 솔루션이 있고, 여러 많은 솔루션이 이미 나와 있어서, 그거를 SAP, S4HANA 구현하실 때, 같이 이제 도입을 하시면, 저렇게 좀 쉽게, 은행 계좌 관리라든가, 이체라든가, 미지급금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신종호님이 그 질문하신 구글 오토와 SAP가 연동이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이게 정확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SAP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API를 제공해 드려서 이 구글 오토와 연동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종호 님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프로젝트가 중간에 여러 가지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변경하면 이에 맞게 전부 변경되나요? 특히 금액이 등 부분에서요. 자, 프로젝트를 하다가 변경이 되면 안 좋죠.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2개 사업장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사업장이 하나 늘어서 3개 사업장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해외를 같이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기능을 더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범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라는 건 항상 약간의 버퍼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변경 사항들이 그 버퍼 내에서 이제 커버가 된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수행사 PM과 그 고객사 PM이 협의를 해서 그 프로젝트 안에서 보통 많이 해결을 하고요. 진짜 이게 너무 큰 변경 때문에 뭔가 기간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협의하에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 프로젝트 안에서 조정해서 이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계속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 글도 계속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질문들이 계속 이제 꾸준히 좀 많이 올라오고 계시는데, 좀 이거를, 예, 계속 좀 자연스럽게 그냥 대답을 좀 부탁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한 개가 아니라서, 우선은 좀, 먼저 이거는, 제가 미국 본사와 한국 본사, 이종우님께서 이제 주신 질문인데, 미국 본사와 한국 본사에서의 시스템을 같이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좀 주셨어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미국 프로젝트랑 대여섯 개 했는데요. GSI라 그래서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에서 하나의 서버에 회사 코드만 틀리게 해서 보통 한국, 미국 같이 사용을 하시죠. 가장 큰 문제점은 언어입니다. 언어. 한국은 한국어 쓰고 미국은 이제 영어 쓰죠. 그래서 언어에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이제 SAP의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다 영어로 제공이 되고 또 저희가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추가 개발한 것들도 다 영어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큰 거는 제가 힘들었던 거는 이제 현업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아무래도 한국 분들과 미국 분들의 사고방식이 틀리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한국 분보다 한 3배는 더 많이 교육을 해야 좀 이해를 하시는 걸로 좀 그렇게 이제 경험이 많아서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 프로젝트를 한다 이러면 저는 이제 교육 기간을 많이 잡으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S4HANA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구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비 카드의 법인카드의 경비 부분 질문해 주신 이경숙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SAP 분계 처리가 자동으로 가능하냐? 예. 이제 우리 법인카드 솔루션을 넣으면 그게 자동으로 FI 쪽에 이렇게 인터페이스 돼서 분계 처리 자동 가능한데 현재 DB MS SQL을 사용하시는 게 현재 시스템을 MS SQL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법인카드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법인카드 솔루션을 SAP에 연결하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SAP 회계정표 분계 처리가 발생을 합니다. 예.
예, 거기다가 저희 SAP에서는 저 경비 처리를 해주는 솔루션 컴커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요. 예, 관심이 있으시면 컴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예, 법인 경비 처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고객사에서 인보이스 발급을 늦게 해주는 경우에 자체적인 마감도 늦어지게 되는데 대처 방법이 있는지요? 자, 이거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이제 요 앞전에 구축했던 회사도 그러니까 인보이스 금액을 이제 고객이 업체에서 고객이 늦게 결정을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늦게 했는데요. 보통 이제 가결산을 많이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모든 고객이 다 늦게 해주는 건 아니고 모든 품목이 다 그 인보이스에 대해서 늦게 확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될 수 있는 거 먼저 다 처리해 놓고요. 나머지 것만 좀 뒤에 처리를 하면 이제 그 대상을 줄여서 조금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고객사에 빨리 발급해 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거는 좀 프로세스보다는 그냥 프로세스로 해결하기엔 좀 어려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면 좀 더 들여다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 질문이 많네요. 입고와 재고 관리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려고 할 때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문의합니다. 이거는 컨설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왜냐면 그 질문해 주신 그 회사의 입고와 재고 관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하는 게 맞는지를 저희가 설계를 해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걸 보통 요거를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시스템, 그 S4나 구축 방법론 중에서는 분선 설계 단계 때 면밀히 분석해서 가장 좋은 안으로 이제 투비 프로세스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업무 프로세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ECC 6.0에서 S4하나로 넘어가려는 계획 중이신데 데이터 유관 없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케이스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예, 이게 ECC에서 S4하나로 넘어가시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컨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이관해서 가시는 방법이고요. 뉴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전에 그 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새로 아예 새 통에다 넣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렇게 뉴 임플리멘테이션 방식으로 가실 수 있고요. 원하는 데이터만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칵핏이라는 걸 제공해서요. 이제 원하시는 정보들만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경숙님이 질문한 현재 DB는 MS SQL입니다. S4하나 DB 변경한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자, 좀 거꾸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뭐 S4하나가 MS SQL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는 그 다른 레가시 시스템의 MS SQL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스템의 DB를 S4하나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S4 하나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그쵸.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버전을 하시든지 뉴 임플리멘테이션을 하시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내려주시면, 자, 이상은님이 질문해 주신 거, 기존 사용하는 SAP를 변경할 때 고려할 점이 있나요? 고려할 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SAP를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변경할지에 대해서 고려할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사항을 좀 들여다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가 이제 남아있네요. 한진병님께서 이제 한 품번의 원단을 매입할 때 M 단위로 관리하는데 매입 입고 시 폭이 다르게 들어와서 마카가 매번 달라지는 건 소유량과 BOM 실적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가 자동차 부품 업체가 보면 대부분 조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조립이 아니고요. 조립도 있지만 그 앞단에 이렇게 이제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원단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회사를 방문했을 때 거기도 이제 혹시 그 회사 분이 아니신가 좀 근데 원단 관리할 때 이제 저희는 미터로 관리하는데 실제로 투입은 뭐 개로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결국에는 미터로 그 산 원단이 사용하고 나서 남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능은 실제 SAP에서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이 업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소요량, 그러니까 소요량이라는 결국 봄에 어떤 형태로 묶을 거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그 부산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 거냐, 이제 프레스를 잡아서 그때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좀 저희가 오늘의 이제 자동차 산업을 이 주제로서 이렇게 세션을 좀 진행해봤고, 지금까지 이제 질의응답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가 혹시 다른 질문이 좀 있으신지 잠시만 한번 좀 대기를 해보고, 지금까지 이제, 너무 하긴 사실 이미 열성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이제 저희가 드린 말씀을 좀 청취해 주시고 좀 질문을 주셔서 이제 더 이상의 추가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오늘의 이제 웨비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이제 발표에 사용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마치고 함께 좀 이거를 송부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 빼고 다 쑥스러움을 좀 많이 타시는 성격이신 것 같아가지고서 마지막 질문이 지금 딱 올라왔네요. 이 이목현님이 주셨는데 현재 오라클 ERP를 사용하고 있는데 S4HANA 구축 시에 데이터 이관 방법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라고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SAP ERP가 아니라 오라클 ERP를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 중에 이제 뉴 임플리멘테이션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용하는 데이터는 그 원하시는 이제 방식으로 조금 이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딱 이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 구축 시에 필수로 이관하는 데이터가 보통 보면 기준 정보, 기초 시산, 기초 재고 요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건 반드시 이관하는데 과거 데이터, 과거 히스토리를 만약에 SAP로 넣어서 이런 걸 보고 싶다 이러면 요거는 좀 범위를 정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별도 테이블로 구성해서 이제 보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그레이션 툴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SAP에서 좋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뭐 그럴 걸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간단하게 하시려면 그렇게 별도의 테이블을 통해서 SAP 데이터를 이렇게 결합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제 그 발표드렸던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송부를 한번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문의 주실 사항이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든지 좀 이제 답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항상 이제 편하게 SAP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답변을 또 추가로서 드려서 저희가 또는 뭐 찾아뵙고 더 자세하게,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춰서 그 지금 아무래도 각각 처해 계신 상황이나 이제 고민거리가 좀 다르실 수도 있으니 그거에 맞춰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참여해주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